물가 오르고 병원비 오르고 전기세까지 치솟는데 다행히도 2026년부터는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조금 숨통을 틔워줄 것 같습니다. 정부가 7월 31일 발표한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수급자도 내년에 약 4만 명이나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20년째 사회복지사로 활동 중인 이민성입니다. 오늘은 기초수급자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공개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숫자 하나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생계급여는 물론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까지 모두 영향을 주는 기준선입니다. 더 받을 수 있느냐, 아예 탈락하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긴급히 이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수급 조건뿐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달라지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혜택 대상이 되는지, 얼마를 받게 되는지까지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기준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 내년 혜택 대상이 될 수 있고 가족에게도 꼭 필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 말미에는 여러분 상황에 따라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실질적인 금액 계산도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보답드리겠습니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중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입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딱 중간인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실제로는 이 50번째보다 조금 더 넉넉한 60% 수준을 기준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는 물론이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월세 지원, 국가장학금 같은 80여 가지 복지사업의 문턱을 정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2026년에 발표된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고치로 인상됐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보다 7.2% 오른 256만 4,238원입니다. 4인 가구는 6.51%가 올라 649만 4,738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 말은 곧 이 기준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는 수급자들이나 신청자들의 진입 문턱이 그만큼 넓어졌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의 경우 내년부터는 월 소득이 82만 56원 이하여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보다 약 6만 원 정도 오른 수치입니다. 이 기준보다 적게 벌고 계시다면 부족한 금액만큼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가 기준입니다. 비율은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지만 기준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이 기준선을 살짝 넘어서 못 받던 분들까지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얼마나 더 받을 수 있게 되는지 실제 금액을 하나하나 비교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계급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95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년인 2026년부터는 207만 8,316원으로 인상됩니다. 매달 12만 원 이상 늘어나는 셈입니다. 이 금액이 단순히 보이지만 실제 생활에서의 체감은 꽤 큽니다. 예를 들어 반찬값 3만 원, 약값 2만 원, 전기요금 3만 원, 고지서 한두 장이 감당이 되는 수준입니다. 특히나 수급자분들 대부분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10만 원이라는 금액은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생존의 여유를 만드는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주거급여를 보겠습니다. 이건 지역과 가구 구성에 따라 기준이 달라서 평균적으로 설명드리면
서울에 사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주거급여는 35만 2천 원이었습니다. 내년에는 36만 9천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약 1만 7천 원이 인상되는 셈입니다. 들어보면 별 차이 없어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월세 40만 원짜리 원룸에 사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이 지원금으로 월세의 90% 이상을 정부가 도와주는 셈이 됩니다. 올해는 본인이 5만 원 정도를 부담했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2만에서 3만 원 정도만 내도 되는 구조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 거주자나 2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도 인상폭은 4.7%에서 최대 11%까지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주거비 부담이 큰 광역시 지역, 고시원 거주자, 반지하 세입자 같은 분들께는 체감되는 지원이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도 인상됩니다. 고등학생은 올해보다 9만 2천 원이 늘어난 86만 원, 중학생은 69만 9천 원, 초등학생은 50만 2천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 금액은 모두 교육활동 지원비로 교과서, 참고서, 학용품 구입뿐 아니라 예체능 활동, 특별활동 비용 등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실제로 손주를 키우는 조부모 가정이라든지 학용품 값조차 버거운 한부모 가정에서는 이 교육급여가 자녀의 미래를 이어가는 실질적인 버팀목이 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학교를 다니는 경우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도 전액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자동차 기준 완화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나 소득은 적정했지만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아예 신청 자체가 불가하거나 탈락되곤 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분들 중 화물차나 승합차를 생계형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소형 화물차로 배달이나 택배 일을 하시는 분들, 승합차로 용달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런 분들 차량이 1,000만 원 정도만 되어도 탈락 기준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러한 생계형 차량에 대해 일부 금액만을 소득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재산으로 계산하지 않고 생계에 꼭 필요한 차량이라면 기준을 완화해서 수급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 하나만으로도 약 6만 가구 이상이 다시 기초생활보장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엔 탈락이었지만 내년에는 다시 신청 자격이 생기는 것이죠. 이와 함께 다자녀 가구 기준도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만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6년부터는 자녀가 2명만 있어도 해당 기준에 충족되도록 바뀝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맞벌이 부부인데 자녀가 2명인 경우 소득은 있지만 지출이 더 많은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생활이 더 빠듯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동안은 자녀가 2명이라고 해서 다자녀 혜택에서 제외됐지만 이제는 이분들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기준과 자녀 기준이 이렇게 동시에 완화되면 실제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에게도 새로 문이 열릴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53세 남성 김정식 씨는 2년 전까지 화물차로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며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소득은 100만 원이 채 안 됐지만 차량 가액이 1,100만 원이라는 이유 하나로 생계급여 신청해서 탈락됐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이 화물차가 생계형 차량으로 인정되면 일부 금액만 재산으로 잡히고 그의 실제 소득이 기준 이하이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자녀가 2명이기 때문에 교육급여도 받을 수 있고 월세를 낸다면 주거급여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제도가 바뀐다는 것이 단순한 행정 변화가 아니라 한 가정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기준 중위소득이 대폭 인상되면서 수급 대상이 넓어졌고
각 급여별 지원 금액도 현실에 맞게 인상됐습니다. 여기에 자동차와 자녀수 기준까지 현실적으로 조정되면서 과거의 혜택에서 제외됐던 분들에게도 기회가 생겼습니다. 좀 더 깊은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적으로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북 구미에 사는 52세의 박영수 씨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지난 10년간 1톤 화물차를 직접 몰며 건자재를 운반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매달 수입은 100만 원을 조금 넘었고 건강도 점점 안 좋아져 일하는 날보다 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생계급여를 신청했을 때 복지센터에서는 화물차 시가가 1,150만 원이라는 이유로 탈락 판정을 내렸습니다. 일은 거의 못하고 수입도 거의 없지만 차량 보유로 인해 소득으로 간주된 금액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이후 2년 넘게 의료비도 자비로 감당하고 딸 대학 등록금은 대출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화물차나 승합차처럼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일부 금액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그동안은 차량 전체 가액을 재산으로 산정했지만 2026년부터는 차량의 용도와 필요성을 고려해 산정 방식을 달리 적용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박 씨가 몰고 다니는 화물차가 생계를 위해 꼭 필요한 차량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전체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일정 부분만 반영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박 씨는 내년부터 다시 생계급여 신청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충남 천안에 거주하는 49세 주부 김은정 씨 사례입니다. 김 씨는 남편과 함께 맞벌이를 하고 있으며 자녀가 2명 있습니다. 한 명은 고등학생, 한 명은 중학생입니다. 두 사람의 합산 월 소득은 340만 원 정도로 기준 중위소득을 살짝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자녀 수가 2명이라서 기존에는 다자녀 혜택에서 제외됐고 교육급여나 주거급여 신청 자격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로 인정되면서 해당 가구는 지원 기준 완화 대상에 포함됩니다. 김 씨는 내년부터는 중학생 자녀의 교육급여 69만 9천 원을, 고등학생 자녀는 86만 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도 실비로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사례를 보면 숫자로만 봤을 때는 크게 느껴지지 않던 변화가 실생활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의료급여에 대해서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에도 의료급여 본인 부담 제도는 유지됩니다. 일종 수급자의 경우 병원급 이상 외래 진료를 받게 되면 진료비로 1,000원에서 2,000원을 내야 합니다. 이종 수급자의 경우에는 진료비의 10에서 15%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약을 지을 때는 1종과 2종 모두 5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 금액은 병원 처방전이 있어야만 해당됩니다. 즉, 그냥 약국에서 일반 약을 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고 병원 처방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외래 진료 횟수가 1년 동안 365회를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30%를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한 번 이상 병원에 다니는 분들, 특히 당뇨, 고혈압, 신장질환처럼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 기준을 넘기 쉬운 구조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 산정 특례 대상자의 경우에는 이 365회 초과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의료비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가적인 급여가 적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장애수당, 기초연금, 에너지 바우처 같은 제도도 기준 중위소득과 연결되며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이와 별도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특히 에너지 바우처는 10월부터 4월까지 매달 정해진 금액만큼 전기, 가스요금, 지역 난방비 등을 자동으로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9만 5천 원,
2인 이상 가구는 최대 15만 2천 원이 지원됐으며 내년에는 기준이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개선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 여러 기관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대폭 인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인상률이 6.5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수많은 시민들이 처음으로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쉬운 지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람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 1인 가구 기준으로 120만 원 이상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런데 2026년 기준 생계급여 지급 기준은 월 82만 56원입니다. 이 말은 곧 정부가 복지 기준을 높였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최소 생계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존은 가능하지만 삶의 질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수준입니다. 결국 복지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여전히 궁핍함은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은 4만 명이 새롭게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는 이 발표 자체가 추정치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신청 서류의 복잡함, 소득 산정 기준의 모호함, 복지 담당자의 해석 차이 등으로 인해 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하셔야 할 일은 변화된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나와 내 가족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미리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복지 담당 공무원의 해석에만 맡기지 말고 스스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손해를 보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건 제대로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달라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변화된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물론 정부가 발표한 제도는 숫자로는 크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건 매달 얼마가 들어오느냐, 어떤 항목에서 얼마나 지원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정보를 알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활용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자동차 한 대 때문에 자녀 수가 기준에 안 맞는다는 이유로 혹은 복잡한 신청 서류에 겁이 나서 포기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2026년부터는 기준도 완화됐고 내용도 한층 현실적으로 조정됐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가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주변에 이런 정보가 절실한 분이 계시다면 꼭 알려드리셔야 합니다. 복지 정보는 조용히 넘어가면 누구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챙기고 모르면 그대로 지나가게 됩니다.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따뜻한 응원 댓글도 남겨주시고 혹시 직접 경험하신 사례나 제도 이용하면서 겪은 일들이 있다면 꼭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신청만 하면 1인당 192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정부 지원금 총정리를 준비했습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정말 평생 후회할 수 있는 정보들이니 꼭 이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